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안녕하세요. 전장현과 달보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은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이 무대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에 이제 설을 지나고 첫 촬영인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시에 이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송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미주입니다. 네, 저는 이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애린입니다. 네, 저는 이름도 길죠. 정번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길어.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농담처럼 2024년에 목표가 무엇이냐, 개인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 막 나눴는데 어떻게? 무엇이 목표입니까? 2024년도에. 아까 제일 분명했어요, 우리. 네. 저는 내년에 휴식을 위해서 올 한 해 활동 마무리를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올 한 해. 네. 굉장히 빡세게 싸우겠군요. 아니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을 조금씩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네. 항상 가열차 가지고 그렇지만 올해 정말 이음 소장님으로서 잘 마무리도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박미주 활동가님. 아까 저도 잠깐 앞에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또 전장현이 전국 장애인 건강권 연대를 또 올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어쨌든 몸도 마음도 좀 잘 단단하게 건강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저의 목표는 이제 건강하게 투쟁하자입니다. 개인의 목표이자 조직의 목표이자 또 나아가 건강권 연대도 만든다라는 홍보까지 알차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랑 같이 산에 다니고 있는데 잘 못 갔지만 우리 임지영 활동가님 오늘 데뷔 무대라고 얘기하셨는데 방송에 처음 나와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건강이 제일 좀 그건 것 같아요. 요즘에 활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탄압과 이런 게 또 심하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되게 많이 지친 2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가 서울형이 폐지되면서 또 이제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영양제를 5개를 샀어요. 그래서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다 챙겨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게 뭐 영양제는 6개월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걸 챙겨 먹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챙겨 먹고 좀 건강을 하게 또 투쟁하자라는 또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쟁. 하루에 5알씩 챙겨 먹는. 배가 부르겠다. 초유의 사태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대량 해고한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보통 이제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근데 명절에 너 일 계속 잘 다니고 있냐? 이렇게 친척들 간에 덕담으로 막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난 잘렸고 난 이제 실업자고 난 백수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확 일자리를 잘려버린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또 잘 투쟁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사태 이런 사태가 지금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일자리의 시작과 그 일자리에서 지금 400명이 작년 10월 말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어쨌든 아마 앞선 전달에서도 많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이제 비장애인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 생산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체중증 장애인들이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의 기준을 이제 체중증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이제 업무 직무들로 구성해서 체중증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없다라는 이제 노동의 어떤 기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범 사업 시작으로 이제 23년 이제 4년차에 진행하면서 이제 400명까지 확대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4년 동안 그 일자리가 탄탄하게 딱 진행이 왔는데 갑자기 뚝 하고 끊겨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는데 그 해고된 분들이 지금 그 400명의 일자리가 딱 예산이 다 중단됐던 거죠. 그 24년도부터 그 서울형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이 이제 돌연 폐지되고 이제 모두가 실업자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두 해고자가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해고 복직 투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담 인력도 해고되었고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으로 이제 뭐 비장애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이제 전담 인력 분들도 해고되었고 또 이제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주시설 연계 사업이라고 하는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원을 하는 이제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돌연 같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505명이 해고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장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정치 편향을 기준으로 505명을 그냥 단숨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지 참 이제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험한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노골적으로 대화를 하면 삑 처리가 되게 많이 될 방송일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열받네요. 진짜. 어쨌든 근데 이제 프리일 지원주택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이음 그 센터에 그 공공일자리로 취업을 하셨을 때 그 회사증 같은 그거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거 그 목에 거는 그 보통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원증 그 달고 그거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만날 때마다 그 사원증을 자랑하시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이제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랬다가 자기가 직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 사원증을 진짜 잘 때도 걸고 자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진짜 일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정말 이렇게 느끼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정말 그 모르는 그 사람들의 있던 이런 행위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음센터는 그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하셨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고 어떤 기쁨을 누렸고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이분들하고 정말 일주일에 4일 정도 1년에 360일 정말 끊임없이 부딪혀가면서 했던 게 처음에는 이 당사자분들이 되게 어색해했어요. 딱 사무실에 와서 제가 제일 기억이 났던 게 오면은 저희 사무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저 이거 못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당사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의 의미.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역할. 이렇다면 우리가 달보기에서 많이 나왔던 유엔의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상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의 직무가 거의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알려내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가 기본적인 게 권리공고 활동이에요. 이렇다면 저희가 하나의 피켓을 만들어요. 하나의 피켓을 만들려면 권리 협약이라는
이 글씨로 써가지고 거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요것도 거리로 들고 나와서 네, 선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노동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애 당사자분들은 단순히 이걸 색칠하는 프로그램의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것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과정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이 노동자분들도 이게 내가 하는 게 그냥 출근해서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노동자분들 중에 정말로 최중증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를테면은 의사소통도 약간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최대한 좀 이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음센터에서도 매일 하는 게 이음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이음 기자단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뉴스를 하나 골라가지고 스크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중증 장애인분들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신문을 사게 하자. 그러니까 신문을 사러 가는 이 과정을 하나의 우리가 노동의 과정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이 장애 당사자들에게 출근이라는 일상과 퇴근이라는 일상은 어느덧 이제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일상들을 서울시가 댕각 잘라버린 거죠. 네, 미안합니다. 네, 진짜. 근데 저도 마음껏 얘기하는 거 감독님을 믿으면서.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은, 특히 지난 하반기 동안은 센터 전체는 물론 특히 노동자분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기는 해요. 네. 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 우리가 사실 중증장애인이 그냥 어떤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대상자, 이렇게 사회가 인식하고 그렇게 했던 제도 자체를 그 노동자 당사자도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지역사회도 이거 중증장애인이 항상 수혜자, 이런 뭐 복지의 수혜자 이런 게 아니라 권리의 주체고 노동의 현장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주체 중에 하나다라고 등장시켰던 아주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이제 사업이었고, 센터에서도 그걸 중점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체중증 장애인들,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그분들은 이제 노동에 그 사람들이 무슨 노동을 해? 라고 아주 얄팍하게 아주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체중증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또 형상화해내는 과정 자체가 노동이고, 이거는 뭐 소위 아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들 이제 삼스러운, 나도 이제 노동자구나, 나도 이제 월급을 받는구나, 이 월급을 받아서 나도 가족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겠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제 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뭐 전남, 뭐 강원도 이제 쭉쭉쭉 이제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서울에서는 이 4년이 되게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년 그 하반기가 되면은 노동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계속 이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뭐 깎는다, 뭐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뭐 효율성이다, 뭐 예산 낭비하면서 막 줄인다 어쩐다 막 얘기가 막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해를 받은 건 결국은 장애 노동자 분들이세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보다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우리 서울시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잘 싸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어찌 4년을 이어왔는데 정말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저는 이거는 좋게 표현을 해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거지. 저는 장애인들을 아주 정말로 네. 네,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그게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말로 철저하게 저는 갈라치게 하는 것이 저는 대량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중증장애인 실업률로 따지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통계상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중증장애인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해가지고 제껴놓고 통계를 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낸 건데 오세훈이 이거를 오히려 성과로 챙기지 못하고 지가 지발등 찍듯이 그냥 이렇게 해고한 가해자로 스스로를 했다는 것이 참 열받네요. 진짜 열받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해고되신 그 분들이 그래서 1월 1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작년자로 해결된 거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가요? 그 일자리가 이제 거의 없어지기 직전에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다시 집에만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월 4일부터 매일매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투라고 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싶은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노동자분이 당사자의 언어로 이 일자리가 왜 중요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질문도 하고 뭐 어떤 게 궁금하다 이런 거 질문도 하고 하면서 그 대책위를 같이 꾸리는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해고된 노동자분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SNS 계정이나 뭐 저희도 연락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해서 연락 주시고 같이 또 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많은 노동자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언론에도 오늘도 사실 경향신문에 이 체중증 일자리를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사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서울시가 막 또 그 기사 나오고 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면 반박하는 막 해명장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에 의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고된 게 아니라 일자리 형식만 바뀌었지 다른 일자리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 뭐 27억이 늘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 자료를 막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 2024년 1월 1일자로 400명의 노동자, 사실 그 이상 근로지원인까지 했을 땐 그 2배에 달하는 수겠죠. 전담 인력까지 합했을 때는 실제로 지금 400명에 대한 그 일자리는 폐지를 했고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지금 해명 자료를 낸 것이 그 서울형 특화 일자리, 장애인 맞춤형 특화 일자리라는 그 사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저희도 확인을 했을 때는 제시하고 있는 고용하겠다고 한 수도 250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사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그동안 이제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그 복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탈선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문화예술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그리고 권익공헌 3가지 이제 3대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하시는 노동을 하셨던 거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체중증 장애인들이 사실 길에 나왔을 때 그 힐끔거리는 것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가 얼마나 낮은가, 우리는 장애인 동료 시민들을 얼마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실제로 그냥 뭐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체중증 장애인분들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식 뭐 선전전을 한다거나 아까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그 사회에서 체중증 장애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만큼 장애 인식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적인 일자리이지만, 이 특화 일자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특화 일자리도 다시 이제 체중증 장애인을 결국에는 배제하는 일자리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들을 다 뺀 채 이제 뭐 200명은 다시 재연계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특화 일자리는 위탁 기관이 되더라도 그 위탁 기관에서 장애인 노동자들과 같이 함께 이제 고용하고 기존의 이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분들을 파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제 서울시가 제시한 이런 곳들에 이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 파견되는 그 고용처가 장애인 노동자들, 체중증 장애인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그러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사실 그것들이 고려됐을까는 사실 되게 많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완전히 다른 일자리인 거죠. 네네네. 결국에는 체중증 장애인들에게 맞춰지지 않고 행정 업무나 도서관 사서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사실은 그 안에서 직무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더 결과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정책의 실패로 저는 명확하게 그것은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 자료입니다. 그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서울시의 자체적인 그 장애인 일자리, 기존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미 폐지가 된 거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특화 일자리도 예산이 축소가 됐죠. 절반 이상으로 축소가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예산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보건복지부 일자리가 2,000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도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 것처럼 저런 이제 거짓 보도자료를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화형 일자리라고 고용을 하고 그 중증 장애인 분이 지역사회 내에 그 아까 뭐 사무보조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 기업들은 대부분 의무고용도 잘 지키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편의시설조차도 다 완비가 안 돼 있고, 하다못해 뭐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없고, 장애인 화장실을 그 청소 도구나 놓는 그런 식으로 쓰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장애인이 거기 가서 노동자로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동하는 그 현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주 능수능란한 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능수능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기한테 편한 유리한 사람들만 이제 골라내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싹싹 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막 검색을 막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이 모든 이 판이 그렇잖아요. 오세훈이 그 뭐 전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제길 곳들을 이제 뽑아놓고 거기다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시 돈이 뭐 ATM기냐 뭐 이러면서 시민사회 공격했던 적도, 그 명예훼손을 아주 극심하게 했던 적도 있었고, 전장현에 대해서도 전장현이 제기하는 이 어떤 투쟁에서 만들어낸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을 그냥 전장현이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블랙리스트화해서 그것들을 다 제껴가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이 일자리 문제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세훈의 만행을, 오세훈 만행 고발 대회 지금 최근에 영화제와 관련해서도 있었죠.
사실은 전체적인 이 오세훈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강화라는 기조 속에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권리중심 일자리 폐지, 아까 언급하셨던 거주 연계 사업 폐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공모해서 탈락시킨 것, 그래서 그러면서 심사 기준에 이런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들을 이제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결국은 탄압하고 이제 지우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노동을 해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과정, 그러면서 결국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전장현의 이제 정당한 권리투쟁, 권리의 외침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장현 죽이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단행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어쨌든 이제 1월 1일자로 노동자분들이 해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이 상황들을 알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앞으로 함께 가야 할지를 저희가 직접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위별로 좀 방문해서 이제 만났었는데, 제가 한 단위에 방문을 해서 이제 노동자분들하고 그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일어나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고되고 싶지 않다, 내년에도 일하고 싶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를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쟁해야 되면 자기는 투쟁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번 2023년에 2월에 박경수 대표님과 전장현 박경수 대표님과 오세훈 시장의 공개 대화가 있었잖아요. 2월 3일인가 그때. 근데 딱 바로 전날에 왜 오세훈 시장이 시설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돌발 영상에 나왔던 자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기억 나시죠? 다시 오세훈 시장이 그분한테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분에게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럼 나갔다가 들어오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신 그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또 주택을 마련하셔서 자립을 하면서 본인은 여쭤봤어요. 그분이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노동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같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엄청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도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체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 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를 자립생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체중증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하나하나씩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서 결국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은 본질적인 의도인 거죠. 근데 이 모든 만행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오세훈이 왜 중증장애라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400명을 해고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서 일한 게 아니라 집회일을 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자기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 만행의 현장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딱 있는 건데, 아까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노동자, 그리고 같이 투쟁하겠다고 했던 그 노동자가 희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나에게 노동이란 무엇일까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자분들에게 짤막하게 인터뷰, 나에게 노동이란 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요? 하면서 인터뷰 한 게 있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진심, 삶의 이유, 행복, 큰 바람, 희망, 새로운 도전, 세상과의 소통, 자유 이야기, 사회에 한 발짝 나가가는 것, 꿈, 효도, 즐거움, 책임감, 소망, 인생, 소득 보장, 나의 권리, 자립의 힘, 희로애락, 살아낼 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와 좀 닮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인지. 시장님이 해고가 돼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해고 돼보셨잖아. 아니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퇴를 당했잖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공일자리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 통찰력이 너도 공공일자리인데 왜 우리 공공일자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체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시민분들 또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해고 노동자분들 거의 매일매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주신 공공일자리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매일 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이 사안들의 심각성을 함께 알고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로는 저희가 대책위 가입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고된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 투쟁 기금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채권도 발행하고 뭐 일시후원도 가능하고 네네네 여기 밑에 더 네 그래서 저희 이 기금 마련한 걸로 노동자분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이제 같이 또 그분들이 연결돼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그 용도로만 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함께 또 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 해복투 투쟁 매일매일 총화 웹자보도 올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거 다 보시거든요. 다 당사자분들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거기 악플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 그 관심이 없기도 하고 뭐 악플도 달리고 하는데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이런 해고 사태가 있다는 걸 널리 주변에도 알려주시는 활동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단체들도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서 큰 힘 만들어 같이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정말 오세훈이 이 만행을 저지른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찝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40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철회되는 것 그리고 원상복귀 되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많이 설명 나왔거든요. 예, 뭐라도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이 방송도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장현 더 탄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테니까 항상 같이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